삼국시대 촉한을 세운 유비는 병세가 악화되자 제갈량에게 나란 일과 더불어 아들 유선을 잘 보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서남방의 오랑캐 맹획이었다. 하나 맹획의 주거지는 산세가 험난한 밀림 지역이라 제갈량은 맹획을 힘으로 굴복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고심하는데, 그때 마속이란 부하가 진언하기를 어리석은 수견이나마 한 말씀 드릴 테니 헤아려 들어주십시오. 남만은 오늘 격파한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다시 배반할 것입니다. 무릇 용병을 하는 데는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며 성을 쳐서 항복받는 것은 하책입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마속은 내 패부까지 꿰뚫어보는구나. 맹획은 쉽게 생포됐다. 하지만 맹획은 실수로 잡힌 것뿐이니 항복할 수 없다고 버티고, 이에 제갈량은 맹획을 놓아주면서 다음에 다시 잡히면 그땐 반드시 항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하나 기껏 잡은 맹획을 놓아주다니 지켜보던 장수들이 동요함은 당연지사. 맹획은 남만의 괴수입니다. 도대체 승상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그를 놓아주십니까? 내가 맹획을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요. 그러나 맹획이 진심으로 항복해야만 남만이 평정될 수 있으니 이것이 최선의 방법. 나를 믿어보시오. 그러나 맹획은 또다시 상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부하가 배신하는 바람에 잡혔으니 절대 항복할 수 없다며 버티는데, 이렇게 잡고 놓아주고를 반복하기를 자그마치 7번. 그제서야 맹획은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제갈량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그 후 맹획은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한다. 7종 7금,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다. 즉 상대를 마음대로 다루는 비상한 재주를 뜻하는 말이니, 이렇듯 진심을 다해 상대를 배려하고 믿고 기다려준다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런 큰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을까.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BC 496년 오나라의 왕이었던 함녀는 월나라로 쳐들어갔다가 그만 월왕 구천에게 패하고 만다.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은 함녀는 아들 부차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때부터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한 부차의 복수극이 시작됐다. 왕위를 계승한 부차는 안락한 잠자리를 마다한 채 매일 밤 가시돋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청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그는 혹시나 결심이 흐트러질까 염려하여 방 앞에 문지기를 세워두고 출입할 때마다 매번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월왕 구천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이렇게 외치게 했으니 끊임없는 고통의 채찍을 통해 지난날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했음이었다. 그러기를 3년여. 이런 소문은 월왕의 구천에게까지 전해졌고, 위기감을 느낀 구천은 먼저 기선제압을 위해 선제 공격을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수도는 포위되고 구천은 포로로 잡혀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구천의 아내는
부차에 첩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비참하디 비참한 포로 생활 3년여. 그 후에야 구초는 월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나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원통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니 이에 구초는 매일같이 쓰디쓴 짐승의 쓸개를 핥아 쓴맛을 되씹으며 지난날의 치욕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22년의 긴 고통의 세월을 인내한 후에야 구초는 마침내 오나라를 쳐 승리할 수 있었고 부차가 자결함으로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던 것이다. 가시돋친 장작 위에 누워 고통을 참으며 아비의 복수를 결심했던 부차, 그리고 쓰디쓴 쓸개를 맛보며 지난날의 치욕을 되새겼던 구천. 여기서 생긴 말이 바로 와신상담이었으니 원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는다는 뜻이기는 하나 그보다는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넓은 의미로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혹시나 생각해 보았는가? 지난날의 뼈아픈 결심이 어느 순간엔가 편하고 안락한 잠자리, 꿀에 절인 쓸개로 둔갑하지는 않았는지.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관한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관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후에 관중은 명제상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는 그 공을 오랜 벗 포수가에게 돌리며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겼다. 내가 애초에 곤궁했던 시절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 남긴 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갔음에도 포수가는 나를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내가 가난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지. 또한 내가 일찍이 포수가를 위해 일을 꾸몄으나 오히려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허나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으니 모든 시류에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또 내가 3번 관직에 나갔다가 3번 다 임금에게 내쫓겼지만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 여기지 않았던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디 여기서 그치겠는가? 내가 일찍이 3번 전쟁에 나가서 3번 모두 도망했는데 포수가는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공작 규가 패했을 때 나는 유패되어 치욕을 당했으나 포수가는 나에게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니 내가 작은 저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즉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였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관포지교. 후세의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과 더불어 포수가의 친구를 향한 끝없는 배려와 우정을 칭송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법. 인생을 살면서 좋은 벗을 사귀는 일만큼 소중하고 행복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때는 후한 말기,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허나 워낙 세력이 없는 상태인지라 조조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허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을 두고도 지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니. 그래, 이대로는 안 돼. 지혜와 전술력을 갖춘 뛰어난 참모를 찾는 것이 급선무야.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조조에게 쫓기다 그만 숲에서 길을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데, 이때 우연히 옛 은사인 사마이를 만나게 된다. 스승이시여, 제가 지금 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군기를 바로 세울 뛰어난 참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봉룡과 봉주를 만나보시오.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오. 봉룡이란 자가 양양 땅에 사는 제갈공명임을 알아차린 유비는 장비 관우와 함께 그의 초가집으로 직접 찾아가는데, 허나 공교롭게도 제갈공명은 마침 외출해 집에 없었고 얼마 후 다시 찾아갔으나 역시나 마찬가지. 연이은 허탕에 그 해를 넘기게 된 유비는 세 번째에는 공명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후 다시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공명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비는 그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는데, 사실 집을 비운 것이나 낮잠을 잔다고 한 것은 모두 공명의 계략이었던 것. 그러나 세 번이나 찾아와 예를 다한 유비를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었던 공명은 그때부터 군사를 맡아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쳐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오나라의 선관과 주의를 설득해 적벽에서 전투를 벌인 결과 무려 100만에 가까운 조조의 군사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쾌거를 이루게 됐던 것이다. 이에 천하를 3분해서 위오촉으로 되니 이 모든 것은 20살이나 나이가 많았던 유비가 나이 어린 공명의 집을 3번이나 찾아가 예를 다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삼고초려. 삼국지에 전하는 이 말은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는 뜻으로, 즉 윗사람이라도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아랫사람에게 극진한 예를 다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 진나라 효무제 때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크게 된 인물 가운데 차윤과 손강이 특히 유명한데, 차윤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남다른 뜻을 두고 있었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낮에는 집안일을 도와 일을 해야 했고 날이 어두워져서만 겨우 글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가난해서 밤에 공부를 하고자 해도 등불을 켜는데 사용할 기름조차 없었으니 무슨 수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윤은 마침내 묘안을 내는데, 여름이면 엷은 명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그 속에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잡아넣고는 거기서 나오는 연하디 연한 반딧불의 빛에 의지하여 책을 읽었던 것이다. 차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이부상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오르게 됐으니, 이로부터 책 읽는 서재의 창문을 반딧불 형자를 넣어 형창이라 부르게 됐다. 반딧불 소년 차윤과 더불어 진나라 시대에는 또 한 명의 인재 손강이 있었으니, 그 역시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 공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오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공부를 하고자 해도 등불을 켤 적은 기름조차 없어 그 안타까움이 더했으니, 국리 끝에 소녀는 겨울날 그 추위를 견디며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하얗게 쌓인 눈빛에 책을 비춰가며 밤새도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으니, 훗날 손강은 어사대부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로부터 책 읽는 책상을 눈설자를 넣어 설안이라 부르게 됐다.
평설지공.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부해 얻은 성과를 이르는 말로 지독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큰 학업을 이루어냄을 뜻하니 그 좋은 뜻만큼이나 이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도 참으로 다채로운데, 차윤이 반딧불을 모아 그 빛으로 글을 읽었다 해서 차윤성형이라 하고, 손강이 눈빛으로 공부한 것을 손강영설, 또 차윤의 반딧불과 손강의 눈을 의미하는 차형손설도 같은 의미이며, 공부하는 서재를 가리켜 형창설안이라 이르니 반딧불 창의 눈 책상이라. 학업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그 말과 뜻도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하니라. 자고로 군자란 학문과 덕이 높고 행실이 바르며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 논어에 의하면 멀리서 바라보면 씩씩하고 가까이 하면 부드러우며 그 말을 들으면 엄숙한 사람이 바로 군자이니, 전국시대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맹자는 그의 진심편에서 이르기를 군자 삼락이라 해서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이야. 즉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군자의 첫 번째 즐거움이니,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게 하늘이 정한 법. 그러므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가장 즐겁고 복되다는 말이니, 이 첫 번째 즐거움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복일 것이다. 앙불괴여천 부부자거인 일학이야라. 군자 삼락 2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니, 그러나 이 즐거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만큼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만 군자의 참된 즐거움에 이를 수 있었다. 득천하 영재 이교육지 삼락이야. 군자 삼락 3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니,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제 가진 것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공유할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제자를 양성할 때에 군자로서의 참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맹자는 천하를 통일해서 왕이 되는 것은 군자의 3가지 즐거움에 속하지 않음을 2차례나 언급해 강조했으니, 이는 국가를 경영할 경륜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도 없으면서 백성들의 형편이야 어찌됐든 간에 오직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던 당시 군왕들에게 왕노릇보다 기본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맹자의 질책이었다. 이렇듯 군자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으나 그가 누리는 군자의 삼락은 세상과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아우르는 깊고 큰 즐거움이라 할 것이다.